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정청래 대표, 또 장동혁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첫 악수를 나눴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당내 중진이자 소신파 의원들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지도부와 3자 회동 하긴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쪽에서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를 보는 인식이 지난번 정부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런 인식의 변화는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말로만의 그 협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서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좋은 정책들을 논의하는 그런 참다운 그런 협치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오늘 첫 만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3자 회동을 대통령이 또 주도하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랜만에 굉장히 이런 장면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환영한다, 그리고 반갑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합의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협치를 계속 권장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제 좀 국회에서도 여야가 좀 그 분위기를 좀 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가끔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그 뭐냐면 이제 이게 내란 직후에 이제 정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란 특검, 내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가끔 이제 내란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헌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란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굉장히 손잡고 뭔가를 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국회에서 약간 파열음이 나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인내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는 따로 한번 만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 부분이 또 이루어졌어요. 30분 동안 단독 회담을 하셨는데 보니까 정치보복원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청년 고용 대책이나 뭐 주식 양도세 부분에서의 대주주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 대표의 단독 회동. 네, 뭐 따로 이렇게 30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네. 또 시점이 이제 오늘은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니까 너무 한꺼번에 뭔가 이루겠다는 그 욕심보다는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아마 서로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니까 이번 계기를 그냥 일회성으로 거치지 말고 단발성으로 거치지 말고 꾸준히 만나서 서로가 국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30분 이제 회동 끝나고 30분 만났는데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회동 시작하기 전 30분은 또 정청래 대표하고 또 미리 만나셨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한데 그래서 그랬는지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도 나왔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악수를 네. 안 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악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별거 아니지만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것을 또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는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이견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약간 불편한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보복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은 뭐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이제 당정 협의하면서 50억 기준 이것을 유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머니 무브라든가 코스피 5천이라는 대통령의 어떤 취지를 좀 살려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당 내부에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풀어가야 할 문제다. 근데 어쨌든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의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그래서 유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회동 결과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는 부분이 여야의 협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정치가 이제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무슨 네. 말씀인가 하면은 여야가 지금은 이제 특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서로를 좀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뭐 내란 특검이든 뭐 다른 특검이든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사법부의 이제 시스템에 맡기고 우리 그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외교도 민생도 그렇고 외교 분야도 그렇고 또 안보 분야도 그렇고 이런 국민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다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22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정치가 사실은 복원이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만남이 저는 그런 정치 복원의 첫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사실은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걸 가지고 이게 크게 기사화되고 또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거든요. 이게 그만큼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가 만날 때 항상 기본적인 자세는 취하고 그래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그런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협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네. 많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아니 뭐 그게 구체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이제 뭐 만나지도 않겠다, 악수하지 않겠다, 또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조금 사실은 당내에서도 어떤 이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대통령하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태도가 그래도 협치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 를 유지를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어쨌든 그분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란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조금 이게 협치에 좀 장애가 될 때는 있다. 근데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그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좀 지나가고 연말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저는 이 어떤 내란 특검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뒤처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거라고 보고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는 국회가 좀 더 민생과 이런 어떤 경제 이런 쪽으로 좀 더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 이민 당국이 우리 국민 300여 명을 구금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기로 아마 10일쯤 귀국할 것이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워싱턴으로 출국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미국은 미국의 또 어떤 법을 집행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들이 어쨌든 이게 그냥 체포가 아니고요. 그냥 단속이 아니라 이렇게 좀 모습이 쇠사슬에 이렇게 좀 그런 묶이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건 무슨 중범죄인 다루듯이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또 이것이 어쨌거나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가운데 종결이 됐는데 그 직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출입국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기업이든 아니면 우리 외교부나 이런 당국이든
때는 사실 좀 안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더 최선을 다해서 이거 철저하게 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다만 사실은 이것은 이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이 그 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정권 때 문제냐.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는 그 전 정권 때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미 관계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자 쿼터 같은 것들 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재조명해야 되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노력해서 이제 석방이 되고 귀국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결책을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사법제도라든가 이런 법률 문제, 위법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거기 근로자들 그리고 회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 법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해소가 돼야지 다시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우리 외교부가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의 구금 사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조 단위 이상의 그 대규모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2024년, 2023년만 기준으로 해보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많을 텐데 이 비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것은 약간 외교적인 그런 망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좀 외교부라든지 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되고 또 해결을 했었어야 옳았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네. 기업들도 투자하면서 분명히 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거거든요. 사실 취업 비자의 종류를 보면 EH 그다음에 JL이라는 이 코드가 취업 비자인데 이게 지금 턱없이 커터제에 의해서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미국 당국과 또 그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좀 없었다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입니까? 우리 한국에 미 하원 의원 9명이 왔다 갔습니다. 예. 그분들이 에너지 상업위원회거든요. 그 상업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9명이 왔었는데 그때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히 한미의원 연맹 소속이고 제가 이제 회장의 자격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꼼꼼히 좀 면밀히 살펴봐 달라라고 우리 그 당국에도 전달했고 또 한미의원 연맹에도 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비자의 커터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에 있어서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은 아마 정부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협상에 임할 것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또 두 분이 이제 한미 의원 연맹 소속이세요. 네, 운동 네. 의장을 맡으시고 네, 네. 이사도 맡고 계신 네, 상황인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으면 과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사람들은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이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아까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90일 단기 이제 그 전자 여행 허가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무비자 그러니까 비자 면제 그 제도죠. 그래서 이게 ESTA라고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단기 상용 비자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사실은 가서 본격적으로 노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 가서 설계를 좀 도와주는 일종의 이제 지원하는 거죠. 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뭔가 점검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단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취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이거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모든 어떤 그 일종의 노동, 모든 노동이나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취업으로 보고요.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가 없으면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편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재입국을 거부한다는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당국이나 기업들이 좀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사전 통보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체포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 이분들이 무슨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우리 국민들 보는 눈도 있는데 너무 고려를 안 한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미국도 역시 자국민에 대한 정치적 이런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민에 대한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커서요. 이 안에 또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미국의 공화당의 극우 성향의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다. 미국 안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대응을 좀 하고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생산시설 설치하고 다 좋은데 왜 그것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쓰지 않고 왜 그걸 한국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쓰느냐라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 혹은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빨리 투자하고 빨리 가서 생산시설 가동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시골이나 외곽에서 그런 고급 인력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 협상을 할 때 이제는 구체적으로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 프로그램, 그래서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던가 이런 부분, 그래서 비자 쿼터를 확보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외교부가 좀 더 꼼꼼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 기간에 있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즉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투자하는 것만큼 외교부도 열심히 또 준비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미 관계 이상 없는 겁니까? 이상은 없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외교를 쭉 보면은 조금 저자세 외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그죠? 또 북한하고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게 맞는 목소리도 좀 내야 되고요. 우리가 조 단위 이상의 엄청난 그 투자를 또 미국의 기존에 2022년, 2023년, 2004년 기준에 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 목소리도 좀 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안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항의성 발언도 좀 해야 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 300명이 구금되고 그런 과정에서의 보여줬던 행태는 결코 동맹국가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한미 동맹 국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비자에 대한 그 쿼터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국민에 대한 그 예우에 대한 문제도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 구금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고 대규모로 체포가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만약에 일본이나 대만이었으면 그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 하는 조금 생각도 아쉬움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경전 같은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하곤 뭐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은근히 어떤 압박이라든가 지금 신경전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저쪽이 잘못하는 부분 혹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감의 표시나 이런 것은 또 분명히 해야 되고 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또 조직 개편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핵심은 검찰청 폐지. 뭐 이 부분은 공약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분리하면서 예산은 또 국무총리 산하로 가면서 거대한 또 국무총리실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야당의 얘기를 먼저 들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안.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건데 너무 좀 서둘러서 하는 거 아닌가. 급하면 얹히잖아요. 오늘 제가 경찰청 관계자를 요 토론회 전에 방금 만나고 왔는데 만족하냐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검찰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거든요. 예를 들면 행안부에다가 중수청을 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수청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그 무리만 이제 검찰청을 없애는 건지 이제 공수청이라는 걸 뒀을 경우에 기존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하고자 했던 검찰의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 부합되는 건지 또 그런 것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런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과거의 사후 리스크에 대한 그 검찰의 그 어떤 피해의식이 이번에 고스란히 묻어나서 이러한 조급함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게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이게 감정적인 접근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감정적인 접근이라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나지 않도록 저는 충분히 좀 논의를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보면은 재미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는 게 들어가는데 에너지 상업위원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이현주 최고위원님 에너지 상업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하느냐. 산업자원부에 있었던 거죠 원래는. 그렇죠. 우리.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에너지 환경위원회로 가버리면 환경부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규제가 또 규제가 더 많아지는 거.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이게 자칫하면은 이 발목을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에너지를 산업이나 상업으로 볼 것인가, 환경으로 볼 것인가, 이 상당히 첨예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외국 사례와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가면은 좋겠다. 그래서 정부 조직 이 개편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신중하고 토론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검찰 개혁 그러니까 뭐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이제 확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이것은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검찰의 어떤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을 막는 방향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혹여 가다가 보면 이렇게 이 경찰 혹은 행안부 이쪽이 너무 이제 또 권한이 커지면서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좀 비대해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폐지, 이게 큰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대적 흐름에 충실하게 우선은 쭉 가되 그 뒤에서 지금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경찰의 문제 또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일선에서 특히 지방의 경찰들의 어떤 이 어떤 지방 유지들하고의 결탁의 혹시 그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 수사권 수사 역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다른 어떤 권력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 상세한 설계는 좀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야가 또 상의하면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 그러니까 환경부로 에너지 영역이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는 것인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앞장서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기후 에너지부까지는 우리 산자위 위원들도 그렇고 기후 에너지부 기후를 좀 강조하면서 에너지부를 신설 독립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이게 환경부까지 이관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환경부가 이제 규제 중심의 부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기 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업인 출신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서 혹여라도 이것이 역행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흐름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과부적이라서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일단 네. 우리 당의 당정 협의는 이제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이 환경부를 이관하는 걸로 결론은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튼 이 부분은 그럼 이제 조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원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출은 저 산업부에 남고 그 다음에 국내 발전은 이제 환경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라든지 LNG라든지 가스의 수입, 자원의 수입은 또 산업부에 남고 그 다음에 그 가스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서 전력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또 환경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좀 하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거 제2호권 한번 써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더 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2호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저희 국민의힘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두 가지 법은 좀 나가도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거든요. 저는 더 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어떤 특검법보다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특검법이 더 세면 뭐 하겠습니까?
그 제대로 된 수사가 훨씬 더 효율성을 갖추게 되고 또 하나가 이게 이 신속하게 내란죄에 대해서 이걸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시대를 빨리 끝을 내고 정상적인 사법 체계로 시스템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즉 민주당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되면은 스스로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또 누더기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지금에 있는 어떤 통용되는 법을 통해서 적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부작용이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란 재판부 설치 이것도 보면 사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법부가 있는데 내란 재판부를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무슨 꼭 인민재판부 비슷한 그런 냄새도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란에 대해서 문제든 어떤 각종 특검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사법부와 재판부에다가 맡기고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협치해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이제는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국민들도 다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까지 계속 이어 나간다면은 혹여나 합리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쟤네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가요불급하지 않도록 우리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자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니까 안에서도 박희승 의원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표현이 좀 더 센 특검법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좀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근데 한 번에 이게 다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 미흡했던 부분들이 또 눈에 보이는데 이게 사건이 내란인 만큼 그냥 적당히 끝내고 넘어갈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약간 연장하고 보완하는 법인데 이걸 더 센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겁나게 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은 좀 안 붙이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유불급 말씀하신 거 저희가 또 잘 새겨서 문제가 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국민들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긴 있다. 이제 저도 경제인 출신으로서 보면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렵고 민생도 굉장히 어렵고 관세나 아까 쭉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여당인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뭐 강하게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저희도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름이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다 보니까 그런데 실은 이제 이것의 역할은 전담 재판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지금도 이 지규현 판사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 전에 이분이 이제 윤석열을 석방하고 했던 쭉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과연 이것이 공정하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것이 출발을 했고요.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부 전담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애로사항도 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듣고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이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